이 장면을 단순히 줄거리로만 따라가면 반역이 드러나고 대군이 패배한다는 결과에 머물지만 영화 폭군의 셰프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 과정을 드라마적 긴장감과 역사적 상징성을 동시에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1. 반역의 반적. 무너지는 신뢰 국왕과 대군의 관계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혈연과 신뢰의 붕괴라는 정서적 층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왕은 대군을 친형제처럼 여겼으나 모후의 죽음이 그의 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은 극에 달합니다. 관객은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의 파괴를 목격하며 감정적으로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위. 지형의 존재시간 여행자의 장치. 특히 지형의 캐릭터는 서사의 독창성을 강화합니다. 그는 미래를 알고 있는 자로서 국왕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대연자이자 서사의 방향을 틀어주는 핵심 인물입니다. 전통 사극 문법의 SF적 요소를 끌어들이며 만약 역사가 미리 알려졌다면 권력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메타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극의 재현을 넘어 시간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입체적으로 확장시킵니다. 3. 전영화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대군이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위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부가 아니라 심리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국왕이 끝내 미소를 지으며 대군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장면은 관객에게 신뢰의 아이러니를 다시 각인시킵니다. 대군의 패배는 단순히 무사, 영화적. 결국 이 서사는 권력 다툼의 비극과 동시에 역사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에게 힘을 준다는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대군이 마지막에 언제부터 내 계획을 눈치챈 것이냐라며 소리치는 대목은 관객에게 반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교만과 집착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나약하고 상처 입은 모습을 대군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너를 의심했지만 내가 내게 남은 단 하나의 혈육이라 믿으며 눈을 감고 싶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잔혹한 야망을 품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내 연기는 완벽했다. 나조차 완전히 속아 넘어갔으니 말이다. 대군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내 계획이 어디서 어긋난 거지? 이에 국왕이 대답했습니다. 지형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진실을 파헤쳐 내게 알려주었다. 대군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믿기 어렵군. 고작 작고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지? 국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다. 그녀는 작고 여리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인하고 단호하다. 그녀는 이 세상의 여인이 아니다. 미래에서 왔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너는 나를 꺾고 왕좌에 올랐다지. 내가 수건강씨를 앞세워 나를 감시하고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국왕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하나만은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왜 내 어머니를 죽였는지, 그 이유 말이다. 어머니는 내 누이였는데 너를 믿어준 분께 어째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대군은 크게 웃어젖히며 답했습니다. 원망하려거든 내 어머니를 원망해라. 애초에 나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널 암살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명을 거부했지? 결국 그 빌어먹을 국왕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와의 인연을 끊었다. 생각해봐라. 내가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다면 언젠가 그녀가 나를 배신했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제야 국왕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대군의 왕위 찬탈을 막으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이 가해자임을 알면서도 보호하려 했던 그 마음. 끝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그런데도 대군은 그녀를 그렇게 무참히 대했습니다. 분노한 국왕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 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게 내 말을 따르고 너를 아끼라 당부하셨다. 만약 어머니께서 너를 배신할 뜻이 있으셨다면 진작 아버지께 널 없애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도 왜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대군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내 말이 사실이란 말이냐? 국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어째서 어머니가 너 같은 악인을 지키려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제야 대군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충성을 다해 모든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국왕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반역은 구족이 멸하는 죄. 아무도 널 구할 수 없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대군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국왕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그저 내 어머니를 오해했을 뿐이요. 어머니를 생각해
그동안 내가 널 돌보고 보살핀 정을 생각해 단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국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은 어찌할 것이냐? 내가 너를 믿었던 세월과 지난 정은 또 어찌할 것이냐? 넌 조금도 미안하지 않단 말이냐? 만약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저승에 가서 어머니께 사죄하라. 나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제 내게 대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아, 저 자를 끌어내라. 내일 법정에서 처형하라. 이 결국 대군은 죗값을 치렀고 역사는 새로운 길로 흘러갔습니다. 지형이 국왕을 구해냈지만 과연 두 사람이 끝내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천명을 거슬러 조선의 역사를 바꾼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5. 역사와 허구의 경계. 만약에 미학폭군의 셰프는 분명 사극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시간 여행자 지형의 존재는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교란하며 관객에게 익숙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새롭게 뒤집는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역사가 달라졌다면? 이라는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란 고정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기억의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영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군의 몰락이 본래 역사에서는 성공했으나 지형의 개입으로 실패한다는 설정은 관객을 강하게 흔듭니다. 기록된 승자의 역사 뒤에 감춰진 수많은 가능성과 억울함을 떠올리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뢰하는 역사적 사실조차 다른 선택지와 해석이 있었음을 일깨웁니다. 결국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바꿀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실은 정말 확고한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6. 국왕과 대군. 사랑과 증오의 교차점이 영화의 정점은 사실 전투 장면이 아니라 국왕과 대군이 서로를 향해 토해내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피보다 진한 의리를 나눴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칼날 앞에 서게 되고 이 긴장감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선 인간적 비극으로 확장됩니다. 국왕이 끝내 대군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법과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감정적 진실, 그리고 배신의 상처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군은 마지막까지 국왕에게 용서를 구하며 모순적인 인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악인이면서도 형제를 잃는 두려움에 무릎 꿇는 모습은 권력 앞에서 무자비했던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단순한 승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와 신뢰, 사랑과 증오가 한데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곧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자 단순히 반역이 실패했다는 역사적 결말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줍니다. 7. 지형 분명을 바꾸는 자, 혹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 지형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미래에서 온 존재로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역사를 바꾸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국왕을 도와 대군을 무너뜨렸지만 그 선택이 과연 조선의 미래를 어떤 길로 이끌지 영화는 끝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한 결말은 관객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지형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군이 왕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기록된 역사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영화가 던지는 물음은 분명합니다. 과연 운명을 거슬러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지형의 존재는 희망과 동시에 불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국왕을 구해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비극일지도 모릅니다.